뭘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아 있어요? 내일 면접이잖아요. 말 걸지 마요. 심각하니까. 아, 면접. 잘 보면 되죠. 아니, 요새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취업이 안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아, 정말 아재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신문 좀 보세요. 취업 비강이라니 끔찍하군요. 고용 절벽이라니까요. 인구 절벽은 들어봤는데 고용 절벽이 뭐예요? 대졸자는 겁나 많은데 경기가 어렵다고 채용은 줄인대잖아요. 기사를 들이대니 뭐 할 말이 없네. 이야, 힘들겠다. 그럼 면접 준비 잘하세요. 잠깐만요. 그쪽은 면접에 관해서라면 완전 전문가 아니에요? 저야 면접뿐 아니라 인사 업무 오래 했죠. 20년이면 진짜 오래 하신 거죠. 그리고 듣자 하니 요즘 컨설팅이랑 면접관으로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그렇긴 합니다. 채용 컨설팅 조금 해준 것 같군요. 그럼 잘난 척 좀 그만하시고 저 면접 비법 좀 알려주세요. 면접 비법? 네, 저 내일 샘송전자 면접 간단 말이에요. 면접 족보 좀 알려주세요. 아니, 갑자기 족보를 왜 따지는 거죠?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샘송전자 전효들 면접 기출 문제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런 건 지금 안 하는데. 엥? 정말요? 아니 전문가라더니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정말 가는 거예요? 그럼요. 내일이 면접이라니까요. 합격과 점수해주는 스타 강사 만날 거예요. 그런 건 다 소용없는데. 와, 본인이 스타 강사 아니니까 소용없다고 하는 건 아니죠. 요즘엔 너도 나도 취업 필살기 다 듣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면접에 있어서는 족보? 아니, 기출문제는 별 의미는 없어요. 왜요? 왜 그런 거죠? 수능도 공무원 시험도 기출문제 분석은 중요한데요? 면접에는 수능하고 공무원 시험의 논리는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면접도 결국 시험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시험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출제 범위도 없고 모범 답안도 없고 채점도 자기 멋대로인 시험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공정하지도 않아요. 아,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회사는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아니요. 의외로 그런 회사가 더 많아요. 모든 회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맞는 인재를 뽑으려고 한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이게 한계예요. 그쪽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개인 의견은 안 받겠습니다. 저도 경력이 20년 된 인사 담당자지만 면접만 수백 번 본 면접 전문위원, 수많은 기업의 면접 문항을 출제해 주시는 컨설턴트 같은 수많은 전문가들도 저와 같은 의견이세요. 그래요? 그분들은 도대체 뭐라고 하세요? 좋아요. 사례 하나만 들죠. 실제 사례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있는 기업인데 이름을 밝히긴 그러니까 A 회사라고 합시다. 좋아요. 채용 담당자 김 차장님 발령이 나셨어요. 그분은 2년 정도 채용 업무했는데 이제는 승진해서 교육팀장으로 갔단 말이지. 이분이 진행했던 건 토론 면접이었습니다. 아, 토론 면접? 예, 김 차장님은 토론 면접 평가 기준도 수립하고 진행 방식도 설계하셨고 우랑 출제까지 직접 하셨던 분이었어요. 토론을 통해 협동심을 파악한다. 이분 말씀이 그렇듯하죠? 신입사원 때 교육 업무하셨기 때문에 꽤 학구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채용 담당자 박 과장님은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바꿨답니다. 엥? 박 과장님은 왜 잘하던 면접 형태를 바꿨을까요? 일단 면접위원들이 토론으로 하니까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불평이 종종 나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전임 김 차장님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능력 있는 인사 담당자는 절임자가 있던 업무보다 더 나은 개선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요? 게다가 박 과장님은 본인이 기획팀 출신의 발표력이 뛰어난 분이셔서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지원자의 능력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위에서 임원이 뭔가 바꿔보라고 했대요. 그렇구나. 그냥 놔두면 우린 편한데. 자, 여기서 퀴즈. 채용을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가 얼마나 자주 바뀔까요? 5년? 글쎄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발령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자주요? 그럼요. 제가 담당하는 고객사 중 3곳은 1년도 안 되어서 채용 담당자가 바뀌었답니다. 정말요? 잘리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새로운 인사 담당자가 오면 채용하고 면접의 형태,
문항의 수준, 내용들도 바뀔 공산이 크죠. 그럼 담당자가 안 바뀌면 그대로겠네요. 같은 채용 담당자라고 해도 적어도 한 해가 지나면 약간이라도 개선 작업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년의 형태 그대로 똑같이 면접이 진행될 확률은 매우 적어요. 제가 외부 면접위원으로 고객사 가서 면접 보는 건 알고 계세요? 네, 면접관도 외부에서 쓰나요? 그럼요. 공기업이나 공무원 면접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죠. 아니, 대체 그 회사 사람 제대로 보긴 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귀가 참 밝으시네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A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째 외부 면접관으로 파견 가는데요. 면접 볼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면접관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면접관도 바뀌나요? 물론입니다. 보통 면접관은 그 기업에서도 우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바쁘세요. 그러시겠죠. 아까 이야기한 A사 같은 경우는 인사에서 그분들 모셔오느라 겁나 고생합니다. 다들 바쁘다고 손사래를 치시거든요. 그래서 전년에 면접을 보셨던 분이 올해도 들어올 확률은 매우 낮죠. 그래도 미리 준비된 문항으로 일관성 있게 물어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꽉 막히신 분 아니면 면접관은 인사가 준비해준 문항을 그야말로 참고만 합니다. 구조화된 문항이라고 이것만 물어보세요 라고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자기 맘대로 질문을 변형하거나 만들어내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식이면 면접관에 따라 당연하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업과 인사의 딜레마죠. 힘들게 면접 제도를 설계하고 면접 문항을 준비해서 주더라도 면접관이 맘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보통 인사 담당자보다 면접관의 직급이 높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그래요. 면접관마다 제각각이니 완벽하게 통일된 문항이란 있을 순 없어요. 말도 안 돼.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은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특히 예상 직문에 맞추어서 달달달 모범답안 만들어가서 외워가는 건 정말 말리고 싶네요. 그래도 샘슨전자 인사팀 출신 쪽집게 강사님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분도 재직 중일 때 채용 전략이나 상황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당장 내일 면접에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그분이 나오고 나서는 인사팀, 채용 전략, 면접 문제, 면접관이 다 바뀌었겠네요. 이분이 현재의 채용 전략과 면접 문제를 정확히 알려준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면접은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도 누군 붙고 누군 떨어질 수 있답니다. 와, 그건 사기죠. 정답을 맞췄는데. 면접에 정답은 없어요. 아무리 쪽집게 강사께서 그대를 확실하게 가르친다고 해도 면접은 본인이 보는 겁니다. 그래도 말이죠. 면접 내용에는 지원자의 인생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 없이 만들어진 대답은 금방 면접관이 간파해냅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네, 아주 쉽게요. 수능에서는 아무리 싸가지 없는 학생이라도 정답을 맞춘다면 서울대 가겠죠. 당연하죠. 면접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준비를 잘 해왔어도 기본 태도나 예의로 불합격을 판단하는 면접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가 면접관이라도 표정이 밝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답을 하는 지원자에게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아, 그럼 좋아요. 전 이제 서비스 강사 출신 강사한테 가면 되겠군요. 스마일, 쪽진 머리, 흰 블라우스, 배꼽 인사.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니까 예절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원자의 전체적인 배경, 표정, 태도, 말투, 그리고 그 회사와 선발하는 직무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다시 말해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도 누군 합격하고 누군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게 면접입니다. 너무 어렵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면접 준비는 해봐야 소용이 없단 소리로 들려요. 그렇다고 면접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아, 뭐예요? 아까는 다 소용없다더니.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거 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볼 것이지. 아, 저 갈래요. 그러지 말고 여기 강의바다 면접 특강을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아, 뭐야 이 사기꾼! 결국엔 광고잖아요. 이런 면접 특강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검색해 보세요. 그래도 이 특강은 좀 특별하지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증명해 보세요. 일단 이 특강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지. 뒤에서 누가 다 해줬구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귀가 밝다니까.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트리픽 컨설팅의 인터엑스 팀이 만든 거죠. 인터엑스팀? 예, 트리피라는 HR 컨설팅 회사의 3명의 전문가고요.
첫 번째 분은 유통대기업 그룹인사, 제조대기업 회장실 인사, 온라인 교육 회사에서 20년간 인사 업무를 수행한 분이고요. 두 번째 분은 17개사의 채용 면접을 설계하고 인성, PT, NCS 면접 문항 출제를 전담한 컨설턴트입니다. 마지막 분은 4개사 이상의 내부 면접관 경험을 보유하고 10개사 이상의 외부 면접관으로도 지속적으로 초청되는 전문 면접관이세요. 인터엑스팀의 폭넓은 지식 및 경험, 수많은 사례가 여러분의 면접을 책임집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제가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안 궁금하거든요? 뭐 이 아저씨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나을 것 같긴 한데. 전문가 3명이 뭉쳤으니 적어도 면접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죠. 그리고 이 동영상은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어요? 예, 괜히 구조화된 경험 면접이니 스타 기법이니 하는 소리 안 해요. 이론이 없다니까 왠지 없어 보이는데. 면접은 면접관과 지원자의 직관과 대화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론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뭘 가르쳐요? 실제 있었던 수많은 사례를 알려드릴 거예요. 사례? 예, 아까 A라는 회사의 김 차장님하고 박 과장님 사례 들으셨잖아요.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군요. 물론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듣다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방식을 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수준을 너무 높게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코치를 받아 성공한 많은 사례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상하게 돌려 이야기 안 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구 이야기할 겁니다. 왠지 무서워지는데요? 사실이 그런데요, 뭐.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세상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공평하고 공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완벽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만의 해법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오, 지금 이야기하실 때 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최근 면접장에서 발생했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차별화되는 거, 강사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 3명인데 3명 얼굴이 한꺼번에 보이면 그게 더 징그럽겠죠? 귀여워라. 대부분의 면접 강의가 강사가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만 하죠. 그럼 강의에 가르치는 거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실제 잘하는 면접, 못하는 면접을 진짜로 보여드립니다. 와, 그래요? 맞습니다. 고상한 용어로 롤플레이라고 하죠. 근데 왠지 사람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면 좀 어색하고 웃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온라인 교육에서 실제 사람이 나오면 그렇죠. 배우들 외모나 관찰하고. 맞아, 진짜 어색해. 강의바다의 이번 면접 특강은 역할 연기를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어떤 식이죠? 잘하는 면접 좀 보여주세요. 따라해보게. 좋습니다. 잘하는 거 말고 굉장히 흔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죠. 아, 참, 잘하는 건 돈 내고 보라 이거죠?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긴장 많이 되시죠?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밥 먹고 왔어요? 아침밥이요? 네, 어머니께서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였습니까? 설마 미역국 먹은 건 아니겠죠? 네, 다행히 미역국은 없었습니다. 좋아요. 면접 시작합시다. 자, 왼쪽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 동안 옹심스낵을 위해 기다려온 인재 1번 지원자입니다. 15년 전 가재 같은 눈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가재깡이라 불리고 가재깡을 먹으며 자라온 저는 옹심스낵에서 가재깡처럼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스낵류를 함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 오랜 기간 꿈을 품고 기다려온 제가 궁금하시다면 아낌없이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준비는 잘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면접관이 저 사례를 듣고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어요. 아니 왜요? 청산유수를 말을 잘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암기한 것을 녹음 테이프 틀듯이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자기소개에 정말 자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대라면 이 지원자를 뭘로 평가해야 할까요? 과연 제가 면접관이라고 가정하고 평가를 해보려니까 정말 내용이 없네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를 역할 연기로 보여준 거고요. 과연 듣고 보니까 확 다가오긴 하네요. 사례와 역할 연기를 더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서 진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죠. 왠지 기대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를 들으러 갑시다. 아하, 돈 내고? 그 말씀은 이제 그만. 자, 마무리하기 전에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쪽집게
강사의 면접 족보와 비급은 왜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채용을 전담하는 인사 담당자가 계속 발령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의 채용 방식, 면접 형태, 면접 문항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또한 제대로 된 인사 담당자라면 발령에 상관없이 면접 개선 작업을 실시하죠. 따라서 그 회사 출신의 촉직계 강사라도 이미 퇴사 후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면접관은 면접 문항대로 질문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면접관이라면 문항을 참고하여 본인의 재량으로 질문을 계속 바꿔가면서 합니다. 면접은 수능이나 공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닌 암기한 정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사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하더라도 지원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짜 모습을 진솔하게 대화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면접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강의바다의 E3 면접 특강은 대체 뭐가 다른 거죠? E3 면접 특강은 교수들이나 컨설턴트 그리고 강사들의 있어 보이는 이론을 일체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최근 3년간 30개사 이상의 면접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편합니다. 한 명의 강사가 본인의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인사 전문가, 문항 전문 컨설턴트, 전문 면접위원 3명이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공유해드립니다. E3 면접 특강은 돌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정도로 적나라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어서 가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깰 거예요. 강사가 강의하다가 실제 해봐 하면 웃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묘사를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E3 면접 특강에서는 역할 연기를 통해 실제로 잘하는 면접, 못하는 면접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배우가 나오지 않아 쓸데없이 관심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피의 E3였습니다.